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전일 3%대 하락과 미장의 폭락으로 인해서 오늘 좀 걱정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지수 대비 잘 버텨나갔던 오늘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하락장에도 좀 잘 버텨낸 이유 체크와 그리고 우려스러운 부분도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한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무료로 관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쓰는 계좌를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유한타 증권사만 좀 사용하시면 모든 부분 좀 무료로 수익 관리 도와드리고 있고 제가 드리는 종목만 유한타로 거래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료 정보방 제가 캡처해온 사진입니다. 매일매일 두산 에너빌리티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 시황 분석이라던가 수급 증시 이벤트 종목 추천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어렵고 힘이 들수록 내 종목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료방 들어오시게 되면 수익도 챙겨가실 수 있지만 종목 보는 방법, 시장 보는 방법, 그리고 수급이라던가 섹터 이렇게 초보자 분들이라면 더 실력을 좀 키워갈 수 있습니다. 유한타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 주저하지 마시고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증시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쳐다보기 싫을 수 있지만 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파악은 하고 계셔야겠죠. 잘 아시다시피 간밤의 미장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전 거래일 대부분 지수는 2% 이상씩 급등을 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기대감도 가졌으나 또 하루 만에 미 주요 지수들은 3%에서 5% 이상씩 폭락을 했는데요. 보통 시장이 이렇게 1%에서 2% 이렇게 좀 빠져도 좀 급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즘에 미국장은 3%, 4%좀 우습게 빠지면서 현재 글로벌 증시가 좀 얼마나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라던가 또 미 증시의 폭락을 받으면서 초반에 좀 이렇게 2%씩 급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출발 이후에 좀 회복해가는 이런 흐름도 있었고 후반으로 좀 갈수록 이런 낙폭들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89% 생각보다 좀 마감은 하락세가 깊지 않았고 특히 외인과 기관이 좀 크게 이탈했었던 코스피가 좀 상당히 선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밤에 이제 펼쳐지는 미국장 옵션 만기를 또 앞두고 있고 내일도 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런 우려감과 그리고 주말에 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또 북한이 미사일 이슈도 좀 나와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긴장은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 원달러 환율도 다시 1270원 이상으로 좀 상회가 되었고 전체적인 종목이 좀 상승하는 종목보다 좀 5배가 많은 시장 좀 어려웠던 오늘 하루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전 테마 보시면 그나마 좀 괜찮은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하락한 종목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또 빨간불 들어온 종목도 꽤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초반에 좀 마이너스 4% 가까이 좀 저점을 형성하기도 했지만 폭을 많이 이렇게 감소시키면서 또 마이너스 0.25%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좀 양봉을 뽑아낼 수 있었던 이유들 여러 가지 이슈들 뒤에서도 좀 살펴보겠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21일부터 이제
한미 이제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한국 첫 방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원전 수출에 대한 이런 관련된 논의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1년 만에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원전 관련주들은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언제든 다시 반응할 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전일 이제 테마 전체적으로 좀 이제 하락세에 대한 오늘 회복의 이런 움직임도 있었고, 수급의 부분도 좀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좀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는 반대로 또 기대감을 살려나갈 수 있는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와 주었는데요. K원전 세계 1위 러시아 빈자리 노린다. 한미 정상 협력 강화 논의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발전소 수출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미국과 논의한다. 원전 수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주춤하는 만큼 한미 양국이 적극적 수주를 위한 공급망 구축에 나설 것이다.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수출과 관련한 논의가 주제 회담 의제로 다뤄지고,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밝힌 해외 원전 시장 협력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뭐 앞서서 한미 양국은 이제 원전 수출 공급망 공조, 수입국의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 안전조치 협정 추가 의정서 수용 요구, 한미 원자력 고위급 개최 세 가지 골자로한 원전 수출 협력 방안을 발표했고, 탈원전 정책 폐기를 내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만큼 원전 협력을 놓고 보다 진전된 방안 도출이 예상된다. 러시아 퇴출 분위기, 동유럽 시장 열린다.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의 빈자리를 노리는 보다 공격적인 공조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2000년대 들어 러시아는 국영기업 로사톰을 발판으로 막대한 차관까지 제공하며 중국, 인도, 터키, 방글라데시아, 핀란드 등 12개국에서 원전 36기 건설을 따냈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입지가 흔들린다. 실제 핀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 로사톰과 맺은 원전 사업 계약을 최근 종료했고, 체코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기 전부터 안보상의 이유로 러시아와 중국 업체를 원전 입찰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폴란드, 헝가리 등 다른 동유럽 국가도 러시아 원전을 입찰해서 배제할 분위기다. 회담에서는 새로운 원전 공급망 구축을 논의할 예정으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과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1979년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건설을 중단해 원전을 지을 산업 생태계가 사실상 붕괴한 상태고, 미국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2000년대 원전 수출 시장은 러시아와 중국이 빠르게 장악했다. 원전 시장 복귀를 노리는 미국은 좀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이면서 부족한 원전 기술을 보완해줄 나라는 한국뿐이다. 한국도 미국과 공조를 통해 원천 기술의 지적 재산권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수출을 위한 외교적 입지도 강화할 수 있다. 미국의 원천 기술과 한국의 건설 시공 능력이 협력하면 러시아, 중국에 대항하는 새로운 원전 공급망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추가적으로 좀 보시면 오늘 빌 게이츠의 또 테라파워 세일 원전을 방문하면서 한미 원전 협력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빌 게이츠가 세운 차세대 원전 벤처기업 테라파워 최고 경영진이 또 세울 원자력 본부를 찾아서 또 한수원 사장과 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차세대 소형 원전인 또 SFR의 미래 원자력 분야에 대해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유스케일 파워 이렇게 협력이 되어 있고, 그리고 미국의 기존의 이제 대형 원전 이제 하는 웨스팅하우스와도 협력이 되어 있고, 여기 말씀드렸던 또 테라파워와도 또 용역 계약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번 한미 협력으로 인해서 좀 기대감을 더 살려갈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더 기사가 나온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유럽 연합에서 러시아 에너지 의존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400조를 좀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뭐 이 이슈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반등을 했었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뭐 원전을 포함해서 또 신재생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고 뭐 지난 바이든 대통령 취임 당시 두산 중공업도 신재생 기대감으로 좀 크게 올랐던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뭐 여러모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이런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고 단기적으로 일단 주말에 나올 수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원전에 대한 이런 새로운 내용들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이는 19만 주가량 순매수가 되었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10만 8천 주 순매수, 외국계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도 이렇게 24만 주가량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오늘 개인들은 9만 주가량 이탈이 되었고 기관도 8만 8천 주 각각 이렇게 이탈이 나왔는데요. 뭐 최근에 주가를 좀 올렸다가 다시 또 내렸다가 뭐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데 주로 외인들과 프로그램 그리고 외국계에서는 이제 JP모건이 좀 이탈했다 들어왔다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는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연기금도 최근 좀 5일치만 좀 본다면 이날은 또 나갔고 이틀 연속은 유입됐고 어제는 또 굉장히 크게 이탈이 되고 오늘은 또 유입이 되었습니다. 뭐 어쨌든 계속해서 좀 연기금도 5월달 들어와서는 좀 매수에 대한 이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뭐 외인과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좀 단타 성격이 좀 강해서 이런 부분들로도 사실 좀 버거운 게 있는데 연기금까지 계속 들쑥날쑥 나가다 보니 뭐 조금 올리고 털고 나가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5월 초반 좀 주가 움직임을 좀 보시면 이렇게 좀 움직였고 그리고 5월 10일부터 좀 현재까지 이런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확연하게 좀 최근의 변동성이 좀 밑으로든 이제 위로든 더 크게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거고 뭐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주가가 다시 이제 뭐 하방을 가든 상방을 가든 어느 방향으로 좀 매수 매도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지만 좀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해보면 역시나 꾸준히 이 종목을 지금 매수를 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이런 부분은 좀 우려감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 보시면 어제와 똑같은 비율로 한 33만 주가량 좀 공매가 나왔습니다. 뭐 어제와는 다르게 그래도 JP모건과 그리고 좀 외인과 연기금이 좀 들어오면서 주가를 어제만큼 또 밀어내지는 않았는데요. 공매 잔고 기준을 좀 보시면 5월 16일 기준 1100만 주로 뭐 전일보다 한 70만 주 정도 감소세가 되었고 최근 일주일 사이 보면 1295만 주에서 이렇게 1100만 주까지 확연하게 좀 줄어든 모습도 체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차잔고 보시면 뭐 신규 체결량이 뭐 상한보다 뭐 한 2만 주가량 좀 증가를 하면서 잔고 수량도 한 2만 주 정도 증가를 했고 잔고 금액 같은 경우는 이제 5,700억에서 5,590억까지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적인 바램은 외인과 그리고 JP모건 같은 경우는 원래 좀 단기적인 성향이 강한 투자자들이고 여기에 기관들 특히 연기금을 포함한 이런 기관들이 다시 꾸준하게 좀 매수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수급들이 좀 나와줘야 그래도 주가를 좀 올려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0.25% 하락한 19,80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최근 2만원 부근에서 좀 여기를 지켜갈지 아니면 이탈을 할지 계속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뭐 다행스러운 점은 시초가가 마이너스 3.5%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종가는 보합권까지 다 끌어올렸다라는 부분이고 좀 급락을 하게 돼도 다시 급등이 나오고 좀 하락이 나와도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는 최근의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뭐 거래량적인 부분을 보시면 지난 4월달 이렇게
좀 평균적으로 한 400만에서 500만 정도로 좀 나왔고 5월달 같은 경우 이렇게 좀 보셔도 크게 다른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최근 급락하고 또 급등하고 또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이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세력들이 다시 이 종목에 좀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뭐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가의 흐름은 좋지 않지만 이제 앞으로 다시 좀 움직일 때도 되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좀 필요한 부분은 거래량이 이렇게 좀 터진 상황에서 좀 장대 양봉 이렇게 좀 나오면서 주가를 21,500원까지 좀 올라타야 이런 흐름들이 좀 필요하고 뭐 결국에는 상방으로 가는 관문은 23,000원을 좀 뚫어내야 그 다음 뭐 24,000원, 26,000원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이제 원전 한미 협력으로 이제 크게 이렇게 좀 올랐었는데 뭐 이번에도 직접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하고 다시 그런 상승 파동이 좀 나와주길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좀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좀 무료방 들어오셔가지고 수익이나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